제 직장 동료 중에 투자 경력이 꽤 긴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항상 전통 우량주만 고집하십니다. 최근에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주식을 잔뜩 사셨습니다.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하루아침에 망하겠냐고 하셨습니다. 배당이나 받으면서 마음 편하게 묻어두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접근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계좌 수익률은 지금 처참하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량주라는 화려한 껍데기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판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과거의 영광만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기 위한 아주 시급한 경고장입니다. 당장 여러분의 계좌에 숨어있는 가짜 우량주들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역사는 항상 잔인하게 반복됩니다. 시간을 2007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첫 번째 아이폰을 세상에 꺼내 들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씹어먹던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키아와 모토로라입니다. 두 회사의 점유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이폰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통화 품질도 떨어지고 배터리도 금방 닳는 장난감이라고 조롱했습니다. 노키아의 엔지니어들은 튼튼하고 통화가 잘 터지는 하드웨어 스펙에만 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불과 몇 년 만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노키아는 시장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소비자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드웨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카카오톡과 유튜브 앱이 깔리는지가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하드웨어 조립에서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넘어간 겁니다.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갇힌 1등 기업의 오만함이 부른 끔찍한 결말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교수의 파괴적 혁신 이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지배하는 1등 기업은 보통 돈이 많은 핵심 고객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굳이 원하지도 않는 과잉 성능을 비싼 가격에 내놓습니다. 이때 신생 기업이 틈새를 파고듭니다. 이들은 시장의 가장 밑바닥을 노립니다. 처음 출시된 제품은 장난감 같고 성능도 조악해 보입니다. 1등 기업은 이를 무시합니다. 오히려 돈이 안 되는 시장이라며 경쟁을 피해버립니다. 하지만 신생기업은 무서운 속도로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가격은 싼데 대중이 원하는 성능까지 완벽하게 맞춰버립니다. 그때 주류 고객들이 깨닫습니다.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저렇게 복잡한 1등 제품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 순간 시장은 통째로 뒤집힙니다. 1등 기업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여기에 무서운 엔진이 하나 더 붙습니다.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혼자 쓰는 전화기는 그냥 고철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이 전화기를 개통할수록 내 전화기의 가치는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플랫폼 경제도 똑같습니다.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유튜브에 시청자가 몰리면 크리에이터가 모입니다. 영상이 많아지면 다시 시청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이것이 교차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한번 이 생태계가 굴러가기 시작하면 강력한 잠금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른 플랫폼으로 도저히 넘어갈 수 없게 소비자를 가둬버립니다. 이 무서운 파괴적 혁신과 네트워크 효과가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똑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자동차 제국 포드를 보십시오. 최근 포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무려 28조 원을 허공에 날렸습니다. 달러로는 195억 달러입니다. 사실상 굴욕적인 항복 선언을 한 셈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포드의 짐팔리 최고 경영자가 테슬라의 모델 3을 완전히 분해해봤습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포드가 만든 전기차는 테슬라보다 전선이 무려 1.6km나 더 길었습니다. 이 쓸데없는 전선 때문에 무게는 32kg이나 더 무거웠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포드는 수십 년 동안 하던 대로 부품을 모아 조립만 했습니다. 여전히 하드웨어 회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반면 테슬라는 완전히 다른 차를 만들었습니다. 중앙에서 전체 시스템을 통제하는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를 설계한 겁니다. 차이는 단순히 구리선의 길이가 아닙니다. 원가를 극단적으로 절감하는 근본적인 아키텍처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자동차를 한 번도 만들어 본 적 없는 중국의 샤오미조차 상황은 비슷합니다. 완벽한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무기로 전통의 포드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포드나 현대차 같은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돈이 엄청나게 많지 않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 막대한 자본으로 테슬라를 베끼고 따라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껍데기와 하드웨어는 베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포드는 자존심을 꺾었습니다. 테슬라의 충전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로 했습니다. 테슬라의 48V 하드웨어 규격도 따라하기로 항복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베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십 년간 전 세계 도로를 누비며 축적된 AI 자율주행 데이터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 주행 기록은 돈으로 단기간에 살 수 없습니다. 아마존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초기 아마존은 배송을 외부 택배사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배송이 지연되면 고객의 분노는 아마존으로 향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엄청난 결단을 내립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물류센터를 직접 짓고 로봇 대사를 인수했습니다. 외부 택배사에 의존하던 물류를 완전히 수직 계열화한 겁니다. 처음엔 월스트리트에서 미친 짓이라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마존의 압도적인 배송 원가와 속도를 따라잡을 유통기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경제적 해자입니다. 테슬라가 구축한 데이터 생태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후발주자가 아무리 차체 디자인을 예쁘게 뽑아내도 무섭게 굴러가는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효과를 결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당장 계좌를 어떻게 세팅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투자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화려한 이름표만 달고 있는 전통 제조업체 주식을 당장 점검하십시오. 배당률이 높다고 과거에 돈을 잘 벌었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업이 여전히 쇳덩어리를 조립하는 하드웨어 마인드에 갇혀 있다면 위험합니다. 제2의 노키아가 되어 여러분의 계좌를 반토막 낼 수 있습니다. 둘째,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되는 산업, 즉 생태계를 지배하는 기업으로 돈을 옮기셔야 합니다. 단순히 전기차 배터리를 잘 만드는 회사를 찾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거대한 플랫폼으로 진화시키고 그 안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독점하는 기업을 찾으셔야 합니다. 테슬라가 그 선두에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만 정답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자율주행 생태계가 돌아가도록 두뇌 역할을 하는 AI 반도체 기업들을 주목하십시오.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기업과 차량용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 기회입니다. 시장의 돈은 지금 명확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는 공장에서 데이터를 지배하는 플랫폼으로 부의 대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드의 28조 원 증발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악재가 아닙니다.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벽하게 교체되었다는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파괴적 혁신은 늘 조용히 다가와서 시장을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투자자는 표면적인 뉴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이면에 숨겨진 구조적인 지각 변동을 읽어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취한 거인들의 몰락을 여러분의 투자 교보제로 삼으십시오. 껍데기로 흉내내는 기업이 아닌 근본적인 아키텍처와 생태계를 지배하는 기업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태우셔야 합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면 누군가에게는 위기인 지금이 여러분에게는 자산을 몇 배로 불려줄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되셨다면 돈키홀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